코인 왕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대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강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기 반등이냐, 그냥 일반적인 상승이 있죠. 그냥 일반적인 상승이 나올 거냐, 지금 이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 종가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같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고, 오늘 결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시세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와 알트가 순환이 되면서 동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동시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1번이냐 2번이냐. 그러니까 강세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 반등으로 같이 갔다 끝날 거냐, 이제 이건데,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아주 길진 않아요. 특히 이제 만약에 시장 자체를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비트 기준이냐 아니면 알트 기준이냐에 따라서 시간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요. 많이 없는 상태고, 알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이클이 맞물리다 보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고, 1차적인 거는 1억 6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자.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 어제 반등 시점부터 해서 요 공간까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공간은 요만큼이 나와요. 1억 6천까지의 공간. 그러니까 약 한 15%에서 17% 정도 되겠죠? 어제 이제 2%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 남았는데, 무조건 1억 6천을 간다는 조건이 아니고 이 안에서 횡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즉,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한 주말이나 다음 주 월, 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알트코인들도 반등이 같이 잡힐 텐데, 이게 21년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비트가 좀 횡보 구간에 있고 약간의 이렇게 눌릴 때 알트코인들이 펌핑 나왔던 시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세 때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나왔었던 알트코인들 급등처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무조건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유사한 패턴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에 한 사이클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실 변동이라는 게 뭐에 대한 기준이 있었냐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비트라고 그러고 밑에 선이 알트라고 했을 때 개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나타났었는데, 이게 어제 아침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부터 오늘 종가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사이클이 겹치는 구간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차례 왔습니다. 서로 멀어졌다가 합쳤다가 멀어졌다 합쳤다 하는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분리가 됐다가 다시 결합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조정 중에 지금 비트와 이더리움 또는 알트코인들이 전체 상승으로 봐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왜 강세하고 이게 이제 분류가 되냐. 단순 상승으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비트가 1억 6천까지밖에 지금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대략 1억 6천인 거고, 이 정도 갔을 때, 비트가, 추가 강세 없으면 위험합니다. 이 위험한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결국에 여기 1억 6천 근처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다. 자, 그런데 여길 넘어가 주지 못하고 밀린다든지, 아니면 장중에 넘어갔다 종가로 밀려서 이런 밑꼬리 형태가 나와서 다시 빠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세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넘어가 주지 못하는 영역 자리에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뚫어주는 거. 자, 이게 나와야지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모든 코인들을 굉장히 크게 더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2억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요. 알트코인들조차도 이제
새로운 포지션이 뚫렸기 때문에 지금 시세 이상으로 뭔가 한번 터질 수 있겠다.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 구간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단순 상승은 뭘로 보는 거냐면 결국에 앞전 저항인 1억 6천 부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밀렸을 때는 단순 상승인 거고 뚫어서 올라가게 되면 강세 포지션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있으니까 출발 시점이 비트 입장에서는 알트 입장에서 본다면 알트 입장은 여기거든요. 알트로 봤을 때는 상단까지 공간이 굉장히 높은데 비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가 그냥 이렇게 세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약하게 가줄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급반등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비트하고 알트코인들이 정고점 부근에서 같이 만났을 때 21년도처럼 붕괴장으로 갈 것이냐, 하락장이었죠. 사실 하락장으로 이제 갈 것이냐, 이제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뚫렸을 때는 제2의 상승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2의 시세라는 거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라와 준 거예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근데 여기를 뚫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랐던 포지션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 강세가 안 될 때는 그냥 이런 식의 21년도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깨져버리는 또는 조정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가장 팩트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지금 저거인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가격이 비트코인이 1억 4천이기 때문에 1억 6천까지 보게 되면 퍼센테이지는 한 15에서 17% 정도 나와요. 그 올라갈 줄 동안에 알트코인들하고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올라가는 시세가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인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사이클이 맞물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나기 시작했을 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뭐 멀어지냐가 아니라 붙은 상태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 라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라인이 두 개로 끊겼지만 지금 붙은 상태에서 같이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탄력을 받게 되면 시세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포지션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살짝 가주는 건 괜찮아요. 살짝 가지고 또 살짝 밀리고 이런 건 괜찮은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밀려버리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이 변동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모든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지금 딱 얼마로 지정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보는 가격대랑 다음 주에 볼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고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리스크적인 부분을 감수하면서 어디를 보자? 당분간 상방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은 끊어지기는 했는데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좀 눌렸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강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라인에서. 설령 이제 1억 6천을 찍게 되면은 앞전 정고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또 신고가가 갱신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한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깨졌다가 이제 그 시세를 탄력받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데 아마 요 포지션하고 지금 비트코인 포지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밀리기 시작한다면 강하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기회는 한 3일 정도 예상이 돼요. 이 3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3일은 뭐가 되냐면 상승이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오늘 시가 그다음에 어제 시가 있죠. 어제 시가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 라인에 머무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3일 정도 보는 건데 3일이 지난 후에는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잡힌다고 했을 때는 이 상단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3일을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방이 별로 흐름이 세지 않더라라고 했을 때는 하방 쪽으로 또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한테 숙제거리는 하방에서에 대한 어떤 변동성 또는 정고점에 대한 변동성,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다 떨어진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얼마를 찍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과거 흐름하고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21년도나 23년도나 그다음에 2017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뭐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크게 타격을 주면 많이 밀렸거든요. 그 시점이 이번에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비트코인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타격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비트코인이 땡겨주면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올라갔다. 거기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같이 밀렸다라는 전제가 좀 붙기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알트코인들도 상승 후 눌렸다가 더 이상 이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자리를 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케이스는 있는데 다시 밑을 뚫고 과거 자리로 내려오는 이런 코인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발생했던 게 뭐냐면 대량 거래가 붙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내려 꽂는다고 해도 알트코인들이 순간적으로 밀리기는 하겠지만 빠르게 되살아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저히 봐야 되는 게 비트하고 알트하고 놓고 봤을 때 알트에 대한 균형은 아직까지 크게 깨지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알트는 아직까지 시세 분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좀 기회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봤을 때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뭐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이렇게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짧으면 한 달, 두 달 안에 시장이 다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길으면 한 두세 달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 안에는 승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올해 1분기죠. 25년도 1분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분기 안에는 코인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갈 거야? 아니면 이제 끝났어라는 명확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날 건데,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트 플러스 알트를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이제 살아났냐 아니면 다시 완전히 끝났냐. 지금 비트는 단기적으로 단기 반등은 살짝 있지만 사실상 끝난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알트는 좀 남아있고,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라는 거는 1분기 최종적인 시점에 가서 등장하거나 그 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당장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주말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